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협동조합의 김유상 문의원입니다.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뿌리 산업의 핵심 도금 기술에 대해서 기초부터 응용 적용까지 한 10분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과거에 대학과 기업에서 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고 하기 위한 기술과 그 현장의 적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도금 기술은 자동차나 전자 제품에 있어 가지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서 국가 뿌리 기술 6대 기술에 속하는 기술입니다. 과거에 한 1900년대만 하더라도 기초산업에 상당히 많이 표면 처리 도금이 금속 가공이나 주물, 자동차, 기타 산업 기계에 많이 적용이 되었으나 최근 정보산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기술이 중소기업의 국가 품질 기술력 향상에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과거에 2000년도에 컴퓨터가 작아지면서 폴더폰이 개발이 되었어요. 근데 큰 컴퓨터가 이렇게 스마트폰까지 개발되는 과정을 볼 때 점점 소형화되고 박락화되면서 최근에 스마트화로 5G 세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판도 큰 냉장고만 컴퓨터가 조그만한 소형 휴대폰의 컴퓨터까지 이렇게 얇고 경박단소, 얇고 가볍고 작고 짧고 해서 경박단소형으로 스마트폰과 스마트파의 그 부품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금 기술은 휴대폰이나 포장, 자동차, 인프라, 게임기까지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하루아침에 습득하기란 좀 어렵고 어떤 기본 원리와 그 용어 그리고 현장에 적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크게 우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도금은 양극에서 전해질 용액, 수용액을 통해서 전자가 양극에서 나오면 음극에서 이온이 반응을 해서 중성이 환원이 되면서 금속이 석출하는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색 2005년도에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휴대폰, 폴더폰이 많이 나올 때는 이 착색 기술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칼라의 의존 기술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이 폴더폰이 사라지면서 메탈 케이스의 알루미늄 휴대폰이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양극산화 처리도 기술을 현재 2005년도에 비해서 15년이 지난 현재는 거의 배워 나오는 학생이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여기 대해서 아느냐, 어떻게 배웠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극소수 아주 현장 출신 아니고는 우리가 이론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노 파우더 제조하는 방법이나 이것도 다 도금의 전기를 이용한 산화환원의 원리를 알고서 적용을 해야만이 나노 금속이나 나노 머티리얼 신소재, 구체적으로 나노 소재까지 개발 국산화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용 중에 도금을 할 수 있는 제조 방법, 그리고 도금액의 건욕 방법, 또 제가 이 파워포인트는 과거에 세미나 자료, 전문대학에서 10년간 강의를 하면서 서울의 사len지대학 한 5년 강의를 하면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2000년도에 강의한 내용으로서 도금의 기본, 또 기술사에서 출제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핵심만 모아가지고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면 제가 파워포인트 이외에 한 10개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상호보완적으로 복습을 하고 현장에 적용시킨다면 기업의 자동차 전자산업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상당히 기초기술로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세부 항목별로 우리가 품질 기술 쪽에서 도금의 원리를 터득해야 될 내용, 앞으로 또 적용시켜야 될 내용들입니다. 또 산업 현장에 필요한 표면 처리 산업기사 혹은 금속 재료기사를 취득하거나 기술사, 금속 기술사에 대해서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 자료를 많은 복습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연습 문제는 과거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다닐 때 기사 1급 시험에 나온 실기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 한 40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것부터 풀고 이해를 한다면 제 신제품 자동차 전자산업 기기를 생산이나 개발하는데 연구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응용도금으로서 아노다이징, 크롬, 삼가, 크롬 프리 이렇게 전기화학을 이용한 표면처리 기술이 거의 없어서는 안 될 그 기초기술로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를 저는 소개를 드리고 또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기술 정보 습득, 우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검색 사이트를 활용해서 해외 신기술을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경청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뿌리산업, 국가 뿌리 6대 뿌리 산업 도금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응용 도금 기술. 국내에서 도금이 시작된 것은 약 한 1500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가 기술을 전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코팅 기술로서 금을 녹여가지고 표면에 코팅한다, 이렇게 해서 도금 기술로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전기화학을 이용한 산화하는 그 패러데이가 개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도금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한 250년 전부터 전기도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러한 그 도금의 그 역사, 저는 한 5분간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도금은 오래전부터 전쟁과 함께 발달해 온 기술이다.
그래서 무기에 녹이 슬지 않고 적을 공격에 이기려면 이 금속의 표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전쟁과 함께 살아온 도금, 일본이 대륙을 침범할 때도 이러한 쇠붙이에 녹을 발생시키지 않는 오래 쓸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면서 정벌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기술이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죽창이나 집신을 신고 대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용액 기반의 전기도금, 프랑스의 메리는 아연을 녹여서 녹을 방지하는 데 피복을 하였고, 이탈리아의 볼타가 전지를 발명한서부터 전기도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발전기, 정류기도 함께 개발되면서 개발이 됐죠. 영국에서 1600년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기기관에서 개발되면서부터 황산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약품 개발과 함께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한 도금이 무기에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비 개선에 의한 정류기의 특성을 활용해서 두께를 균일화하는 정류기도 개발이 되었고, 또 대량 생산을 위한 수평 도금 설비와 정류기도 함께 개발이 됐습니다. 그 후에 석출물의 품질을 석출 상태를 촬영할 수 있는 금속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이 나오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DX, 최근에 엑스레이 회절 분석기를 활용한 성분 분석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금의 변천과 역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2006년도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그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초극막 도금 기술을 개발하였고, 광택제, 계면활성제 이런 것을 국산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PR 정류기 개발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스티의 전문 연구위원으로 10년간 있을 때 그 당시에 이러한 해외 기술 도금에 대한 신기술을 제공하면서 현재 기술 지도를 나가면서 전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서 목록에 가서 우리가 품질과 기술은 함께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많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그 제품의 불량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성 요인들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부적인 가지를 쳐서 분석을 해보면 어떠한 그 불량 원인에 대해서 쉽게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현장에 전수를 하고 또 지킬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속의 그 스테인 리스라고 써야 됩니다. 스테인 하면 녹이란 뜻이 STAIN, 그래서 STAIN에 LESS를 붙여서 스테인 리스 스틸, 이렇게 언더라인에 빨간 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스테인 리스 강 6글자로 표준화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일본은 이러한 녹이 슬지 않는 특수광을 개발하면서 스테인리스 강은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속의 강국이 됐습니다. 한 예로 인도에 수출을 했는데, 인도 사람들은 레스라는 것을 단어를 스테인 스틸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일본한테 당했죠. 녹이 스는 강을 수입을 하게 되어서 다시 클레임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당신이 스테인 강을 달라 했지 않냐. 그래서
레스, LESS를 안 붙여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인도는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분석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밑에 전기 은도금, 예. 은도금은 귀금속 도금으로서 우리가 국내에서 과거에 1894년도 서울 을지로 명동에서 기생의 금 비녀를 개발하면서 은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은을 도금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귀금속은 귀금속 덩어리를 대체할 수 있는 표면에만 전기화학적으로 얇게 석출시킴으로써 많은 경제성을 고부가 가치 있는 산업으로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기 부품에 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은도금 기술은 아주 전기 전도성이 은이 가장 좋기 때문에 금속 중에서는 이 은이 없어서는 안 되는, 특히 표면만 은을 도금해서 광택을 낼 수 있는 귀금속 도금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또 특히 열을 받게 되면 변색이 되기 때문에 합금을 해서 혹은 유기약품을 혼합을 하든지 다양한 후처리 기술을 적용시켜 가지고 크로메이트 처리를 해서 내식성을 향상시키고 내변색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세부적인 것보다 개략적인 것을 우선 본 시간에서 두루 걸쳐 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공장에 맞춤식으로 그 부분만 해서 전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서 목록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크로메이트 프리. 예, 크롬은 항상 이게 제가 일본에서 구한 자료인데 6년 전에 일본에서 건축재에 크롬을 사용하지 않는 크롬 프리, 크로메이트 프리화 기술이 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가 크롬은 유가 크롬은 아주 유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물렁뼈를 녹이게 돼요. 그래서 천공증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안전하게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가 크롬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 크롬 역시도 제품의 품질이 특성이 미려하지 못하고 다시 유가로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이 크롬을 쓰지 않는 주석 합금 도금 강판이 개발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은합금, 은주석이나 은합금 도금 기술로서 변색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건축용, 우리가 장식용 내외장재에 필요한 표면 처리 기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 자료로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파일 추가에 있네요. 인시회로 기판, 예. 2512 KPCA에서 나온 봅시다. 이게 안 나오네. 여기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인쇄회로 기판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 특히 그 내장 기판재로서 없어서는 안 된 필수적인 부품이죠. 여기에는 구리도금, 니켈도금, 금도금, 그게 다종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소개하고자 보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금성사에서 라디오가 개발되면서 납땜을 기판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이게 프린트 회로 기판 PCB, 프린트 서킷 보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도금 매칭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LG전자가
삼성보다 앞섰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 와서 2000년도 들면서 급성장하게 되었죠. 삼성전자가 세계 1위로 스마트폰 표면 처리 기술로서 곽강받고 있습니다. 혹은 반도체 비메모리 표면 처리 기술, 이 도금 기술이죠. 이러한 그 기판 공장들을 제가 중소기업의 지도를 나가다 보면 이 종합적인 200개 공정을 다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 5년, 10년 이상이 돼야 이 전반적인, 그리고 대기업체를 다내야만이 종합적인 이 PCB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소기업에서 한 파트만 알아가지고는 이 도금을 애칭이나 노광 현상, 출하검사, 적재, 납품, 스마트화까지, 자동화까지 하려면 상당한 기술의 깊이가 있고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고자 한국 프린트회로 기판에서 입수한 이러한 기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인쇄 회로 기판 쪽에 많은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은 본 자료를 활용을 하고 강의를 듣게 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제가 꼭 해야 될 것만 몇 개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작년에 제가 작년에 인천에 서구 여진과텍 건물 302호에 제3금속이라는 아연 자동차 부품 연료 필터 아연 도금 공장을 지도를 나갔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자동차 내장재로서 핵심 부품인 연료 필터에 들어가는 아연 도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김 팀장께서는 이러한 연료 필터 내부에 자꾸 녹이 쓴다. 그래서 미도금이 되고 도금이 균일하지 못하다 해서 제가 그 약품을 선정을 해주고 공정을 개선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 라크가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죠. 이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 하루아침 되질 않아요. 한 10년 이상, 30년까지 평생을 해가지고 개발해야 될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기술 지도 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파일 추가가 지금 어떤 그 PCB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발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 EOCB, 일렉트로 옵티컬 서키트 보드, 전기와 광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PCB 제조 현장에 필요한 도금 기술. 역시 여기도 도금은 상당한 중요한 핵심 기술로 적용이 되고 있죠. 기원전부터 시작된 이 도금 기술은 유럽 지중해를 중심으로 금을 판매하면서 수입을 얻었고 또 문명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귀금속을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 여기서 석재에 금을 코팅하면서부터 도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금 두께는 10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지중해에서 이 베니스의 상인들이 싣고 다니면서 많은 부를 창출한 것이 이 도금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면은 항상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 신호는 항상 표면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이 표면을 어떻게 신뢰성이 좋은 금속으로 도금을 하는가에 따라서 신호가 클 수도 있고 중간에 가다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가지고 전기를 통하는 것과 철, 못에 금을 도금을 해서 전기를 통한 것은 같은 전송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도금 두께를 얇게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도그즈본, 개뼈다귀 도금 기술이라 해서 모서리 부분만 자꾸 두껍게 전기가 에너지가 집중을 됨으로써 도금이 불규칙하게 되죠. 그래서 불균일하게 된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균일한 도금을 얻을 수 있을까? 스로잉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기술은 PR 정력이 리버시브 역진동 정류기를 사용함으로써 혹은 광택제와 레벨러를 정량적으로 비율을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균일 도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중요한 기술인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불량이 나서 다 폐기시켜야 되는 잡음이 심하고 가다가 쇼트, 합선이 나거나 오픈, 단락이 일어나기도 되죠. 우선 기본 원리설명입니다. 최근에 광 PCB가 10년 전부터 국내에 소개가 되는데 국내 이오스사에서는 이 광 PCB를 인천대학교와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만 상용화는 아직 시키지 못하고 있죠. 왜냐? 핵심 기술이 여기 반사를 시킬 수 있는 웨이브 가이드의 반사 미러, 거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는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자료는, 이 기술 자료는 제가 키스트 있으면서 스위스의 지리히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에서 나온 논문을 입수를 하면서 이 자료를 습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읽어보니까 상당한 노하우가 많이, 이 기술만 원리를 터득해서 안다면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이브리드식으로 전지를 사용하지 않는 태양광이나 전기를 가지고 하이브리드식으로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연료를 쓰기도 하고 전기를 광전 그것을 두 가지를 다 활용하면서 에너지 전략형 스마트폰 배터리가 필요 없는 스마트폰을 개발하는데 이 부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품은 앞으로 국산화시켜서 많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금도금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도 없을 뿐더러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표면 처리 도금 기술자가 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이브리드 PCB를 개발하고 균일 전착 효과를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개선. 제가 과거에 현장에서 자동차 부품 도금, 현대 기아 자동차의 자동차 부품 도금의 그 품질 기술 봉사를 하면서 현장을 개선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금은 설비에서 화재가 많이 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도금 공장에서 자꾸 화재가 난다. 물을 많이 사는데 왜 화재가 났냐? 그게 아니고 접전부에서 저항이 증가하면 이게 열로서 바뀌어요. 그래서 뜨겁다. 잡아보고 뜨거우면 화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플라스틱 피복을 상당히 벗긴 상태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현장의 3정 OS가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도금 수시로 브라싱, 전원을 수dob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청결 상태를 유지시켜 줘야 된다. 화재도 예방이 되고 열로서 손실되는 에너지도 전력비도 절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죠. 또 어느 평택의 회사를 가보면 먼지가 자욱하게 접종부에 있습니다. 이 먼지를 털어줘야 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또 열이 발생해서 저항이 증가해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과거에 여기 볼트도 일반 S45C 스틸을 사용하던 것을 티타늄 볼트로 바꿈으로써 부식과 산화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너트, 임시 번호판 혹은 엔진 부품에 이 너트로 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녹이 발생하거나 하면 비가 오면 녹물이 빼여서 자동차 외관을 신차를 해서 구매를 하려다 보면 번호판에 녹이 슬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게 되죠. 이러한 것을 볼트, 너트의 흑색 크로메이트 기술을 해서 녹슬지 않는 임시 번호판을 개발했습니다. 또 일본에서 나온 자료인데 원천적으로 이 니켈, 아연에서 니켈을 약 한 12%에서 15% 정도 첨가하게 되면 내식성이 2배 내지 4배까지 올라갑니다. 이 합금도금 이런 것들이라든지 표면에 접시머리 모양으로 여기 애가 들어가서 미도금이 되어놓은 물량, 옛날에 윈도우 와이퍼에 비가 올 때 이 크롬 도금은 벗겨져서 아연니켈 합금 도금으로 내식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현장 기술 지도 사례를, 현장 개선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것도 합금 도금을 함으로써 밀착성이 향상이 된 거죠. 그래서 가열시켜서 냉각시키면 표면이 벗겨져요. 이러한 것들은 아연 도금이 벗겨지지 않는 것은 합금 도금입니다. 특히 용접부 같은 데는 미도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브러시, 집에 사용하고 있는 칫솔 이런 것을 가지고 닦아가지고 전사원이 품질을 개선한 사례, 대표적인 사례죠. 눌러가지고 파일 추가. 네, 금도금도 있습니다. 역시 국내 그 유수 메이커, 약품 메이커에서는 이러한 고실내성의 약품도 개발하고 있고 현장에 지금 많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 선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토텍사 독일에서는 국내에 혹은 세계적으로 일본을 거점으로 해서 한국에 진출해서 이 도금약품을 공급하고 있고, 독일제 자동차들은 내식성이 좋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합금 도금이나 이런 기술, 도금액 개발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의 이제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은 거의 다 보신 걸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노다이징, 예, 원도금 양극산화 아노다이징이 있습니다. 아노다이징.
예, 염료를 우리가 아노다이징하면 양극 염료를 사용한 알루미늄을 양극에 걸고 음극에 불황성 nap판을 걸어서 양극 산화를 시키는 아노다이징 기술입니다. 과거에 휴대폰, 폴더폰에 알루미늄 케이스에 많이 사용한 기술들인데 이러한 표면의 그 양극 산화는 유해 염료 때문에 화재가 나면 그 표면에 그 유기약품이나 유기 코팅제, 이런 염료 이런 것들이 화재가 나게 되면 유독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해 염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해 착색 일렉트로 칼날이 양극 산화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과거에 개발이 되었지만 많이 사용은 되고 있지는 않고 앞으로 가벼운 드론 혹은 정찰기, 소형 정찰기, 또 지진 탐사 로봇 뭐 이런데 표면 처리 기술로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극 산화의 원리는 기존의 염료가 여기 스며들어서 칼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금속염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 금속염의 파장, 쉽게 말해서 굴절율, 입사광과 반사광에 의한 빛에 의한 하나 가시적인 칼라 색상을 구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시적인 색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닷물이 파랗게 보인다. 실제로 가보면 바닷물이 파랗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의해서 각도에 따라서 빛이 다르게 나타나죠. 아침에는 주황색, 그래서 점심, 오후에는 정오 때는 파란색으로 보여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저녁에 해질 때는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장의 차이에 의해서 간섭 효과를 이뤄서 가짜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파란 우리가 바닷물을 이게 낮에 파랗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금속을 아노다이징이란 전해 착색이란 금속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염료를 사용하지 않는 양극산화 전기로서 양극산화시키는 착색 기술이다. 그래서 열을 많이 받는 변색이 된다는 이러한 부품, 다림이나 주전자, 냄비, 전기 다림이, 전기 고데기, 미장원에서 쓰는 발열 전기 고데기 이러한 것들의 양극산화 케이스, 전해 착색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홀로그램 개발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는 인조 물고기나 생물체 모방 뱀의 규칙적인 표면 무늬, 호랑나비나 금붕어 이러한 각종 인조견, 인조생물, 바이오미메틱스, 인체, 생물을 모방한 표면처리 기술이다. 표면처리 착색 기술로서 일본에서는 각종 백화점이나 인조견, 로봇, 정찰기, 지진견, 또 로봇, 경비, 우리가 회사에 가면 경비원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개발에도, 휴보 개발에도 많이 이러한 사람의 피부와 같이 칼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전해 착색, 알루미늄의 전해 착색에서 개발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출해서 고부가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추가 가게 되면 또 있죠. 제가 과거에 현장에 습세고 가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 에세이. 예. 이게 참 좋은 자료긴 한데 달성의 전환해서 제가 과거에 전문 연구인으로 있을 때 94페이지 아직도 녹슨 자동차를 우리가 녹수는 자동차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의 획기적인 도금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원하는 여러분들이 또 보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표면 처리는 제가 앞으로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기술을 전수시켜 드리면서 주로 여기에 올라가 있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되 공유 자료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도금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개요. 과거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현장에서 터득한 것을 그대로 해서 알기 쉽게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저는 전반에 걸쳐가지고 리시트 우리가 은퇴과학자로서 앞으로 또 남은 기간 동안 수집을 해서 요 기술을 전체 26개 항목입니다. 요 기술에 대해서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정보 제공하는 데는 무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검색 키워드를 섞어서 제가 오늘 또 저기 부산의 스테인리스 착색 기술, 흑 착색 기술을 무료로 서비스해 드렸습니다. 메일로 대표님이 50개를 받아보시고 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는 항상 무료로 우리 연구실 사이트, 검색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무료로 중소기업에서 다 이 논문 한 평당 4, 5만 원씩 들어야 되는데 아주 우리는 무료로 이래서 전수를 해드리고 원하시는 대로 검색 키워드를 찾아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스캔해서 메일로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이니까 저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 정보가 부족한 표면 처리 도금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